오늘 EBS 수능 특강 현대소설 이번 주는 제가 좀 분주해서 소설 하나만 올리게 되었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마침 4월 3일입니다. 여러분 4월 3일은 제주 4.3 사건으로 6.25 전쟁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이 학살을 당한 사건입니다. 7만 명 정도, 그리고 3천 명이 실종된 거의 제주도민의 뭐랄까요, 뭐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이 죽고 아마 오늘 단체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또는 뭐 추도 예배를 지내든지 그런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오늘 여기 소설에 나오지만 서북청년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서북청년단이 이제 보수 기독교 단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일견 이제 북한에서 넘어왔던 젊은 청년들이 방공으로 간다고 했지만 양민들을 너무 많이 학살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모쪼록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그 부분이 온전히 치유되지 못한 그 4.3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유족들에게 또 송구하고 용서도 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현기영 순위 삼촌은 1978년도에 쓰여진 작품인데, 이 당시만 해도 이 4.3의 지금이야 이제 4.3 유족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국가에서 인정하고 뭐 오늘도 이제 그런 기념식을 합니다만, 이 당시만 해도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폭도요, 공비요, 공산주의자로 몰렸거든요. 그 양민들이. 물론 일부 있었겠죠. 일부 좌익 세력들이 있었지만 폭력적 좌익 세력들은 거의 극히 일부였고 대부분 양민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이까지 그렇게 모조리 학살한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그 실화적인 소설입니다. 자, 액자식 소설이 내가 이제 순위 삼촌. 이 삼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이제 남자 그 아버지의 또는 어머니의 뭐 남동생 또는 뭐 그런 삼촌이라는데, 제주도에서는 직계 아니면 다 삼촌입니다. 친척은 다 삼촌이에요. 다 삼촌.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여자분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갈래는 액자고 액자 소설이면서 동시에 사실주의, 리얼리티, 고발하는 거죠. 사실주의 소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1949년 이제 4.3이 있는 그런 시기였죠. 그리고 이게 이제 과거였고, 현재는 이제 1970년 되겠죠. 제주도 공간은 제주도죠. 자,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1인칭 관찰자. 나라는 사람이 경험에 의해서 순위 삼촌을 조명하는 거니까. 주제는 주제 4.3 사건의 참상과 그로 인한 민중의 상처. 4.3 사건의 참상과 민중의 상처. 그 당시 고통받았던, 지금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었죠. 자, 서술상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겠죠. 서술상 특징. 이 소설을 끌고 가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자, 제주 사투리, 방언을 사용해서 뭐, 방언을 사용해서 사실상 확보합니다.
실제 있었던 리얼리티가 이 안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4.3 사건을 다루면서 뭐죠? 고발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사실성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 그죠?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시대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액자소설, 그죠? 액자소설을 통해서 뭐죠? 또 사실성, 진짜 있었던 이런 이야기구나.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전체 줄거리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이 삼촌이라는 사람이 순이 삼촌, 여자입니다. 순이 삼촌,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여기 관찰자에 나가 있다. 나는 순이 삼촌을 관찰하고 있지. 그러니까 순이 삼촌이 몇 개월 전만 해도 우리 집에 와서, 서울인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이렇게 가정부 역할을 했어요. 순이 삼촌 친척이니까. 나는 제주도 출신인데 어린 시절 이거를 겪긴 겪지만 피해자는 아니에요. 순이 삼촌은 30년 전에 아들을 둘을 잃는 옴팡밭 사건. 옴팡밭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푹 파여진 거기서 학살을 했는데 거기서 기절하는 바람에 살아나요. 근데 거기서 자기 아들 둘을 잃은 거예요. 그죠? 아들 둘을 잃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처와 아픔이 커서 정신적인 어려움.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도 현실에서 우리 집에 와서도 뭐죠? 적응을 못해요. 아내랑 막 싸우고 막 그래요. 그리고 나간 다음에 제사 지내러 이제 내가 제사 지내러 그죠? 제사 지내러 제주도에 신천동에 제사 지내러 갑니다. 사상이. 근데 거기서 순이 삼촌이 자살했다는 소식입니다. 결국 뭐죠? 이 상처 아픔을 극복하지 못한 그 옴팡박, 자기 아들이 준 옴팡박에서 자살합니다. 이제 그 30년 전의 이야기는 소설 본문에 나오지만 모든 몰아넣고 이제 다 학교에다 몰아넣고 학살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이렇게 서로 이들이 트럭을 와서는 행패 부리고 가요. 그리고 밤 동안 이렇게 지새고 있는데 그때 순이 삼촌이 와요. 살아서. 근데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지 않아요. 그 상처 때문에. 왜냐면 그 죽은 사지에서 살아와. 근데 여기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 나랑 갈등하고 있는 인물이 있어요. 고모부는 육지에서 온 서북청년단이라고 방공주의자들이 원정 와서 제주도 와서 사람들 학살했거든요. 이들 서청이었는데 고모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아마 고모가 살기 위해서 서북청년단과 결혼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30년이 지나도 이 서청은 서청 출신의 고모는 반성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나랑 갈등 관계에 있는 인물. 그러면서 고발하는 거죠.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자, 그래서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순이 삼촌은 엊그제 자살해서 죽은 게 아니라 이미 30년 전에 자살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EBS 특강에 나오는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력 섣달 18일인 할아버지의 제사에 맞춰 고향인 제주도에 내려간 나는 친척인 순이 삼촌, 직계 안에 모두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얼마 전 자신의 옴팡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옴팡밭, 움푹 들어간 밭이죠. 옴팡밭. 그래서 순이 삼촌이 이제 옴팡밭에서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소식을 이어 대산단에 모인 집안 어른들은 나의 어린 시절 버린 순위 삼촌과 중에 관련해 30년 전에 양민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 줄거리, 그죠? 30년 전 양민학살. 누구를 계기로? 순위 삼촌이 죽음을 계기로. 자, 기분 같아서는 은연중의 서북청년단이에요. 서청을 변호하는 고모부의 면박을 주고 싶지만 꾹 눌러 참았다. 그리고 내 말은 약간 서슬져서 나왔다. 이제 이 서북청년단이었던, 그죠? 갈등관계 누구죠? 고모부 서청이었어요. 서청은 사실 여기 영락교회 한경주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서청은 그 영락교회 청년단들이라 그랬고, 김구 선생을 죽인 안두희도 서청 출신이고, 현재 의사협회 회장도 서청 출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청,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고모, 육지에서 와서 고모랑 결혼한 그런 사람인데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거죠. 아직까지 뭐랄까 이제 이렇게 반성하지 않는 거죠. 고모분 당시 30만 도민 중, 그러니까 30만 중에 7만이 죽었으니까 거의 몇 프로예요? 한 20-30%가 됐죠. 진짜 빨갱이가 얼마나 된다고 햄순과? 이게 이제 햄숫과? 여기 이건 뭐냐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주도 방언입니다. 방언이 나오죠. 햄숫과?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10,000명쯤 되는 비무장 공비 빼버리면 비무장 공비? 자, 비무장 공비가 말도 안 되죠. 비무장 공비라고 이렇게 뭐죠? 고모부의 인식이에요. 고모부는 뭐야? 비무장 했으니까 그 사람들도 공비다. 글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판단해 버리는 거죠. 무장공비 한 300명쯤. 그러니까 산으로 간 주민들에 대한 고모부의 인식. 그러니까 다 비무장 공비 이 사람들은 사실은 양민이죠. 양민인데 그 사람들을 빨갱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해 버린 거죠. 이 말에 나도 모르게 빨끈 성미가 났다. 나는 피난민이라 생각하는데 고모는 공비라 생각한다는 거죠. 도대체 비무장 공비라는 것이 뭐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장도 안 한 사람을 공비라 할 수 마심? 공비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심은 말입니까? 공비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심? 말입니까? 사투리 나오죠. 마심? 제주 사투리 배웁니다. 말입니까? 그렇단 말입니까? 자, 그 사람들은 중산간 불악소각으로 갈 곳을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간에 있는 산을 거기에 이제 산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공비들이 있다고 해서 다 태워버려요. 집을. 그러니까 300불악을 다 태워버려요. 이 경찰관, 군인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산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폭도들이 있거나 경찰들이 무작정 잡아버리니까. 그렇죠? 도대체 비무장 공비란 것이 무엇입니까? 무장도 안 한 사람 공비를 할 수 있어 마심? 그 사람들 중산간 불악 소각으로 갈 곳에 이러 한라산 및 여기저기 동굴에 숨어 살던 피난민 이후다. 그래서 여러분 지슬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동굴에 지슬이 감자거든요. 그 숨어 사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산으로 나간 주민들은 이제 다 주민인데 왜 공비를 하냐는 얘기죠. 나의 반박하는 말에 공부는 의외라는 듯 흠칫 나를 바라보았다. 째려보는 거예요. 이놈 봐라. 그건 서울 조카 말이 맞아. 서울 조카죠. 나도 직접 내 눈으로 봤쥬. 목장지대 작전 중인데 아기 울음소리 들리길래 덤불 속에 헤쳐 수색해 보난 동굴에 나왔는데 그 속에 비무장 공비 20명이 들어있질 않아요? 자꾸 비무장 공비라 그래요. 사람을. 나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고모 말을 수정했다. 맞아.
내가 말을 자꾸 실수해 점져 자꾸 실수하네. 그때 산에 올라간 사람 무조건 폭도로 봤으니까 하여간 굴 속에 있는 사람 형색이 말이 아니라서 굶어 피골이 상접한 데다가 뼈밖에 없는 거예요. 한겨울에 젖은 한겨울에 젖은 옷이 입고 옷 한 벌로 가리고 있는 몽상 걸려 당시의 폭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의 주민, 그죠? 당시의 주민들, 피난민의 상태, 피골이 상접하고 동상 걸릴 만한 그런 추위에 자기를 복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태였다는 거죠. 발가락 모자란 사람도 들어있었지. 발가락이 잘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소위 비무장공이란 건 이 모양으로 동굴에서 비참한 꼴로 발견되니까 냉중에 상부에서도 생각이 달리 쓰게 되어서 구호물자를 준비해 갱생원을 차려놓고 선무공작을 썼죠. 선무공작이 뭐냐면 국가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야, 우리 따뜻해지게 와라. 근데 가면 뭐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L5 연락기로 이제 뭐 비행기인가 봐요. 한라산 일대 전단을 뿌려 투항을 공고하는 하루도 수십 명씩 떼지어 기순자들 내려왔어라. 바로 그것이죠. 선무공작 왜 진작에 쓰지 못했냐 이 말이오이다. 처음부터 선무공작 쓰면 인명피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을 거라 마심. 그렇게 많이 않았을 거라 아닙니까 이게. 처음부터 그랬어야지 이런 얘기죠. 폭도도 무섭고 공경도 무서워서 산으로 패나간 양민들을 폭도로 간주했으니 글쎄 말이요. 대유격 작전이라는 게 본디 정치 7, 군사 3인데 그러니까 정치를 70% 하고 군사 작전은 그러니까 협상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군사 작전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 약간 반성하는 거죠. 떼죽음 당한 말이 어디 우리 마을뿐이던가 이 섬 출신이거든 아무리 붙잡고 물어봐라. 필시 그 가족 중 누구 한 사람이나 아니면 적어도 사촌까지 중에 누구 한 사람 그 북색 중에 죽었다고 말하리라.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서리적인 강조하는 거예요. 군경전사 몇백과 무장공兵몇백을 빼고도 3만 명이 이르는 그 막대한 죽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이 작가가 이 화자가 한탄합니다. 한탄, 그죠? 화자의 한탄입니다. 이제 주관적인 인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고 고발하는 거니까, 그죠? 이걸 고발하는 거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거예요. 자, 대사를 치르려면 사기 그릇 좀 깨지게 마련이라는 속담은 이 경우에 적용되는가? 큰 일을 위해서 사기 그릇 깬다는 거 하는 건 뭐냐면 희생을 감수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거냐 이거예요. 아니다. 어디 그게 사기 그릇 좀 깨진 정도냐? 이 멀리 육지 바다 건너와 그 자신 적잖은 희생을 치러가면서 폭동을 진압해준 장본인들에게 누구예요? 서청이나 이런 사람들 오히려 원한을 품어야 하다니 이 무슨 회개하는 인연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폭동 진압하러 온 사람들 제대로 이게 진정한 폭동 진압이 아니라 양민을 죽였기 때문에 원한을 맺힐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누가 뭐래도 그건 명백한 제약이었다. 그런데도 그 제약은 30년 동안 여태 단 한 번도 고발되어 본 적이 없었다. 현실이죠, 현실. 30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관적 입장에서 자꾸 고발성 멘트를 날리는 거죠. 지금도 30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반성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건 엄두도 안 나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군지관이나 경찰 간부가 아직도 권력 주변에 머문 채 떨어져 나가지 않으리라고 섬 사람들은 믿고 있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지금 또 얘기했다고 우리 또 빨개 되고 또 죽게 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섣불리 들고 나왔다간 빨갱이로 몰릴 것이 두려웠다. 고발할 용기는커녕 합동밀원지에 한 번 떳떳하게 지낼 배심조차 없었다. 하도 무섭게 당했던 그들인지라 과거의 억압으로 무성교로 아직 그 트라우마에 벗어나지 못했던 제주도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이제 지레 겁을 먹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결코 고발이나 보복이 아니다. 다만 합동밀원지에 한번 떳떳이 올리고 유령비를 세워 억울하게 죽음을 진원하자는 것이었다. 그들의 가해자가 시시해서 30년 동안 각자 어두운 가슴 속에 갇힌 채 한 번도 떳떳하게 햇빛을 보는 원혼을 해코지 할까봐 두려웠다. 그러니까 여기는 화자의 입장이죠. 자,
섣달 18의 날, 그날 해질녘이 다 되어서 군인들이 2대 3커터, 트럭, 지프와 트럭 중간인데 트럭이죠. 분승에 나눠 타고 와서 떠난 다음 막 학살을 하고 그냥 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대로 운동장에 남아 있었다. 운동장 다 집합시켜서 뽑아가서 이렇게 엄팡팡 죽였죠. 그들은 조회대로 우익 가족이 있는 대로 몰려 살아남은 가족끼리 서로 붙잡고 마을에 들려오는 타 죽는 소울음보다 더 질긴 울음을 입에 물고 있었다. 내 입에서도 겁먹은 울음이 그치지 않았다. 나는 어린 나이였는데 나도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거야. 땅거미 내리기 시작한 운동장 진창 흙은 함부로 내달리어 3쿼터 바퀴 자국은 여기저기 무섭게 펴 있었고 그들의 흔적이니까. 벗겨진 만월표 고무신짝, 그 당시에 이제 고무신나 만월표 고무신짝 수없이 널려 있었다. 끌려간 사람들. 그 위로 불타는 마을의 불빛이 밀려와 땅거적 붉게 물들었다. 교실 창이 이내 벌개졌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하늘 가득히 붉은 노을처럼 번져가는 불기운에 압도되어 서럽게 곡성 울릴 뿐 누구 하나 울타리께로 가서 불타는 마을 직접 내려보는 사람이 없다. 그게 뭐야? 노을이 지고 마을도 불타고 붉은 색이 그 자체죠. 한번 연상해 보세요. 마을 불타고 노을 지고 고통스러운 그 현실이죠. 그죠? 과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날 밤 사람들 한기를 피해 모두 교실로 몰려 들어가 서로 안고 밤을 지새웠는데 밤중 우리는 2번 호되게 놀랐다. 한 번은 마을 대밭에서 타면서 마구 터지는 폭죽 소리와 총 소리를 잘못 알고 놀랐고 대밭에서 이제 빵빵 소리 나니까 그게 놀라는 거예요. 총소리인 줄 알고 죽은 줄 알았던 순이 삼촌이 살아 돌아와서 밖에서 일창을 두드렸을 때이다. 그러니까 다 사람 죽이는 그 자리에 있다가 기절해서 혼자만 살아남은 거예요. 삼촌이 밤이 이슥해진 그때 시체 모두기 속에 파묻혀 까무라쳐 있었던 것이다. 교실 안에 들어선 당신이 이상하기도 사람들에게 접근하려 들지 않았다. 길수영에 가서 소매를 잡고 끌어도 막무가내 뿌리치고 저만 저절로 떨어져 웅크리고 있었다. 고통이죠, 고통, 공포. 다른 사람들처럼 울지도 않았다. 2 아이를 잃고도 울음이 나오지 않는 것은 공포로 완전히 오간이 봉쇄되어 버린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마 울음은 공포가 물러가며 며칠 후에 뚝이 터진 듯 밀려 나올 것이다. 예. 현실로 돌아왔을 때, 이제 현실 인식했을 때 그 고통이 해소됐을 것이다. 그 고통이 현실적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4.3은 이제 1978년에 발표된 작품이고 1949년 제주도의 북촌리 마을에서 500여 명의 주민이 군경의 목숨을 잃은 북촌리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만 있었겠어요. 제주 순이 삼촌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받게 된 제주도민 상처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그녀의 고통스러운 삶을 하자인 나에게 유년기에도 환기하는 또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역사적 트라우마를 통해서 여전히 이 제주 4.3은 오늘도 비가 오는데요. 우리 가운데 고통과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또 미 군정에 의해서 고통당한 제주도민들의 상처가 이 문학으로 얼마나 치유되겠습니까만 이것이 교과서에 실릴 만큼 의미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6.25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양민학살된 그런 사건이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월이면 참 아픈 사건들이 많죠. 4.3이나 4.19나 또 4.16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로 보면 부활절인데 진정한 부활이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기독교인들이 저질렀던 만행을 회개하고 다 같이 어우러서 생명으로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작품이 우리가 중국 학생들이 공부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게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문학의 또 다른 효용적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